손목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정화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깨어난 이유는 오른쪽 손목의 둔한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손목을 돌려보니 뻣뻣했습니다. 어젯밤 손녀 예은이를 재우며 몇 시간 동안 안고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예은이는 이제 돌이 막 지난 아이였지만 체중이 제법 나갔습니다. 정화는 손목을 주물러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려는데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정화는 다른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남편 영수가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또 손목 아픈가? 영수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조금 뻣뻣해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정화는 괜찮다는 듯이 말했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은이 때문이지. 어제 몇 시간이나 안고 있었어. 아이가 잠을 잘 안 자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 미영이가 직장에 복귀한 이후로 예은이를 돌보는 일이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화는 설거지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늘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모셨습니다. 치매가 온 마지막 몇 년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손목과 어깨가 아팠던 기억이 났습니다. 두 딸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고 낮에는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일을 해야 하고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예은이가 말썽 피우지 않았어요? 아니야, 잘 잤어. 조금 늦게 잠들긴 했지만 정화는 손목이 아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 예은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딸을 돕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몸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정오쯤 미영이 예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팔을 벌렸습니다. 할매. 정화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순간 손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예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미영은 부랴부랴 준비물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정화와 예은이만 남겨졌습니다. 오후 내내 정화는 예은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는 활발했습니다. 계속 안아달라고 했고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정화의 손목과 어깨는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아픈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이웃 은숙이 놀러왔습니다. 정화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머나 정화야. 또 예은이 보고 있어? 은숙은 예은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응, 미영이가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은숙은 정화의 표정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아야, 솔직히 말하는 건데 너 나이에 이런 일 하기 힘들지 않아? 우리 친구 미자는 손주 보다가 손목 수술까지 했다더라. 정아는 놀랐습니다. 수술까지? 응, 힘줄이 끊어졌다나 뭐라나. 병원에서 황혼 육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정아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숙의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예은이를 데리러 온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정아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수고하셨어요. 미영은 예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예은이가 착해서 힘들지 않았어. 하지만 정아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손목뿐만 아니라 어깨와 등까지 아팠습니다. 미영이 나간 후 정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영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영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피곤해요. 괜찮아요. 정아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했지만 영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목과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옆으로 눕기도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정아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숙이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술까지 했다는 친구의 이야기. 지금까지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쉬면 나아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정아는 자신의 몸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정아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부엌에 나왔습니다. 아침 준비를 해야 했지만 손목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밥솥 버튼을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때 영수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잠이 안 와서요. 영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손목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정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심각한 병명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은이를 돌보는 일을 계속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게요. 며칠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다른 것 같아. 제대로 검사 받아봐. 그날 오전, 정아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네, 엄마. 오늘 예은이 보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미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손목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아는 딸이 실망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미안하다, 미영아. 아니에요, 엄마.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아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다는 생각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몸과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정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정형외과 대기실은 고령의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아는 접수를 마치고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목이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손목이요. 손주 보다가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어깨 때문에 왔거든요.
아들 며느리 맞벌이 하니까 손자를 제가 봐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정화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오정화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화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화의 손목을 만져보며 몇 가지 동작을 시켜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요. 손녀를 돌보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 증상 같네요. 엑스레이하고 초음파 검사 한번 해봅시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손목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손주를 돌보는 일도 못하는 건가요? 당분간은 쉬시는 게 좋겠어요. 물리치료도 받으시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일은 피하라는 말. 영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정화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뭐래? 영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래요. 당분간 손목을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럼 예은이는?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이었지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영이한테 말해야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거예요. 약 먹고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영수는 답답한 표를 지었습니다. 의사가 쉬라고 했잖아. 왜 고집을 부려? 고집이 아니라 미영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은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정말요? 아버지가 심각하다고 하시던데요. 아니야, 과장된 거야. 며칠 약 먹으면 나을 거야.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걱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화는 예은이를 계속 돌봤습니다. 손목에 보호대를 찬 채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은이를 안을 때마다 손목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아픔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 우유병을 들 때, 장난감을 치울 때 모든 동작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은이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울었고 잠투정도 심해졌습니다. 할매 아파? 어느 날 예은이가 정화의 손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이도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예은이 걱정 마. 하지만 정화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손목이 저려서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에도 정화는 예은이와 함께 갔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를 달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치료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속 손목을 사용하시면 치료 효과가 없어요. 정말로 쉬셔야 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날 오후 은숙이 다시 놀러 왔습니다. 정화의 모습을 본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정화야.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은숙은 정화의 손목에 찬 보호대를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별거 아니래요. 하지만 은숙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화야,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숨길 거 있어? 정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래요.
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예은이 보는 거 그만둬야 하는 거 아냐? 그게 쉽게 되는 일인가요? 미영이는 어떻게 하고?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이도 엄마잖아. 자기 엄마가 아픈데 모른 척 하겠어? 하지만 정화는 완고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요. 그날 저녁 정화는 예은이에게 우유를 먹이다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화도 함께 울고 싶었습니다. 미영이 퇴근해서 왔을 때 정화는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미영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로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정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손목이 좀 아파. 하지만 치료받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미영은 어머니의 손목에 찬 보호대를 보았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아픈데 제가 모르고 있었다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어.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뭔 다른 방법? 미영아, 괜찮다니까. 엄마,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병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화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치료받으면서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이미 너무 무리하셨어요.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목 통증도 심했지만 마음의 갈등이 더 컸습니다. 미영이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었고 개인 도우미를 구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정화는 자신이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아픔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새벽 3시에 극심한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오른쪽 팔 전체가 저린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보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또 아파? 영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응급실이라도 가볼까?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정화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손목뿐만 아니라 어깨와 목까지 아팠습니다. 밥솥 뚜껑을 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물병을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영이 예은이를 데리고 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매. 예은이가 들어오자마자 정화에게 달려왔습니다. 정화는 아이를 안으려다 주저했습니다. 손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예은이 할머니한테 천천히 와. 정화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아 올리는 대신 가벼운 포옹을 했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올게요. 미영이 나간 후 정화와 예은이만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아이와 함께 놀이를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예은이가 장난감을 가져다 달라고 했지만 정화는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예은아, 할머니랑 여기 앉아서 책 볼까? 하지만 예은이는 활동적인 놀이를 원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할매, 놀아. 아이가 정화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정화는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예은아. 정화는 소파에 기대어 앉은 채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예은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화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유식을 데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자레인지 문을 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예은이는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먹이는 정화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목에 무리가 갔습니다. 오후 2시쯤 예은이가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려고 안아올리는 순간 정화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손목에서 어깨까지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예은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겨우 침대에 눕히고 나서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예은이가 자는 동안 정화는 응급실에 전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은숙이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예고 없이 온 것이었습니다. 정화야 있어? 은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정화야. 왜 이래? 정화는 소파에 기댄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은숙아, 미안한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은숙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예은이는 자고 있어. 미영이한테 연락해줘. 은숙은 부랴부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은숙이야. 내 엄마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지금 병원 가야겠어. 미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예은이 있으니까 일단 계속 일해. 내가 병원 데려다 드릴게. 은숙의 도움으로 정화는 겨우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정화의 상태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며칠 전부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진행된 상태네요. 당장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입원까지 해야 해요? 염증이 심하고 신경 손상도 우려됩니다. 일단 링거부터 맞으시고 경과를 봐야겠어요. 정화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습니다. 진통제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은숙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어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정화야,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해. 이러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쯤 미영이 예은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왔습니다. 엄마. 미영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정화는 미안했습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링거 맞고 나니까 많이 나아졌어. 의사가 미영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예은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화는 반대하려 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일이 있잖아. 일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정화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서 딸에게 부담을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화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영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돼. 하지만 정화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고집이 문제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증도 있었지만 마음의 갈등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해온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화는 조금씩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예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화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3일 동안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나서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손목을 움직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영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를 돌봤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약 챙기기까지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영수가 정화의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네,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정화는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 영수를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영이 매일 퇴근 후 안부를 묻기 위해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너는 예은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단 임시로 놀이방에 맡겨뒀어요. 비용은 좀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화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엄마, 미안하실 거 없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흘째 되는 날, 정화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보호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은숙이 문 안을 왔습니다. 정화야, 많이 좋아진 것 같네. 네, 고마워요. 그때 은숙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은숙은 정화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결심했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은 무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맞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은숙의 말에 정화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영수와 미영, 그리고 미영의 남편 준석도 함께 모였습니다.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모두들. 제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더 잘못했죠. 준석도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영수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린이집이든 개인 도우미든.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다시 해봤는데 2달 정도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은? 일단 지금 맡긴 놀이방을 계속 이용하려고요. 비용이 부담되긴 하지만 정화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처음부터 무리한 일이었어. 미영도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건강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은이를 돌보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지만 가족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에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화는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전문 치료사가 손목 운동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을 거예요. 치료사의 말에 정화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무리는 절대 금물이에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정화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손주 보다가 이렇게 됐어요.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러게요. 나이 들어서 아이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화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주간의 집중 치료를 받은 후 정화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일은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미영이 예은이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할매. 예은이가 정화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예전처럼 높이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따뜻하게 품에 안을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 예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아이의 해맑은 대답에 정화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미영이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죠? 네. 이제 웬만한 집안일은 할 수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정화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다시 예은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은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정말 가끔씩만 예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정화는 안도했습니다. 그 정도야 괜찮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네, 절대 무리시키지 않을게요. 그날부터 정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은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몇 시간씩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되었습니다. 다시 아플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으니 괜찮았습니다. 예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한 놀이를 주로 했습니다. 예은아, 할머니랑 책 볼까? 응.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영수도 변했습니다. 아내가 아팠던 일을 계기로 집안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고마워요. 많이 도움이 돼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영수의 말에 정화는 고마웠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새로운 면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미영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달부터 예은이가 다닐 수 있대요. 정화는 기뻤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좀 안정될 것 같네. 네, 그런데 적응 기간 동안은 가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말해. 정화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명확해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돌봄이 아닌 때때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물리치료도 계속 받았습니다. 치료사는 정화의 회복 속도에 만족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환자분이 무리하지 않고 잘 관리하신 덕분이죠. 치료사의 말에 정화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은숙이 또 놀러 왔습니다. 정화야,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네,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야.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은숙이 생각해도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을 거야. 건강이 우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그게 맞아. 건강해야 가족도 도울 수 있는 거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여유로운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영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정화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수는 아내 옆에서 함께 요리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정화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제가 아플 때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어. 당연한 거지. 영수의 말에 정화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더 많이 도우며 살아요. 그럼, 이제 나이도 있는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은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으니 더 여유롭게 아이와 놀 수 있었다. 건강을 되찾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다. 가족들의 사랑도, 남편의 도움도, 친구의 우정도, 아프고 나서야 깨달은 소중함들이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정화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면서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화의 손목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이제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심하겠습니다. 다만 무리는 여전히 금물이에요. 무거운 것을 드시거나 반복적인 동작은 피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화는 이제 자신의 몸과 한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참지 않았습니다. 예은이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즐겁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매,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 예은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예은이 그림 참 잘 그리네. 정화는 일주일에 한 번 예은이를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무리가 되지 않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의 직장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덕분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미영이 어느 날 저녁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뭘 감사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아프실 때까지 무리시킨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우리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제 좋은 방법을 찾았으니까 됐어. 정화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수도 많이 변했습니다.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장 보러 갈게. 영수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시간 동안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숙이 또 놀러 왔습니다. 정화야,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은숙의 말에 정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있었기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맞아. 나도 그 일을 보고 많이 반성했어. 우리 나이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돌볼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도 도울 수 있는 거지. 은숙의 말에 정화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몇 주 후 정화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의사가 권한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과 함께 운동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겼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정화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좋네. 앞으로도 계속해. 네,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려고요. 요가를 하면서 정화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명상 시간에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친구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예은이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조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정화는 예전처럼 모든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영과 영수가 함께 도왔습니다. 할매가 만든 미역국. 예은이가 좋아하며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아이의 대답에 정화는 기뻤습니다. 무리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마음을 담으면 충분했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이라니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준석의 배려에 정화는 감사했습니다. 생일 잔치가 끝나고 정화는 예은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예전처럼 높이 들어올리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할매 사랑해. 예은이가 정화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할머니도 예은이 사랑해. 그 순간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무리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화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예은이 생일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예전처럼 과도하게 준비하지 않았지만 더욱 의미 있었다. 무리하지 않으니 마음도 편하고 몸도 가볍다. 이제야 알겠다.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건강한 내가 있어야 가족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앞으로도 이 균형을 잘 지켜나가고 싶다. 나를 돌보면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지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창밖으로는 여름밤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몇 달 후 정화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할머니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황혼육아로 몸이 아픈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다른 분들도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화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감했습니다. 맞아요. 무작정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해요. 건강관리법도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임을 통해 정화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몸은 건강해졌고 마음은 평안해졌으며 가족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수와 함께 산책하며 정화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이제 진짜 팀이 된 것 같아.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화는 예은이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매, 보고 싶어. 화면 속 예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예은이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만나자. 응. 아이의 환한 웃음에 정화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뜬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화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사랑스럽게.